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1대 국회가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59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밤하늘의 별이 됐는데 국회가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오늘 최혜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지난해 10월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청해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 결국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로 넘어간 건데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5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여보, 이번 어버이날에는 아버님 산삼 한 뿌리 사드려야겠어요. 경남 함양 상림공원 산양삼 판매장에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산양삼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대 20%까지 특별 할인 판매와 경매.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 05-960-644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츠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에서 지금 찻사발 축제가 한창인데요. 잠시 후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 김선식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자, 5월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여러 축제가 열리고 있거나 또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도 안동의 차전장군 노구공주 축제, 문경의 찻사발 축제, 예천 활축제, 청송 백자 축제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영주의 한국 선비문화 축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우리 안영진 변호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바쁜 분인데 네. 어제 여기 뭐 취재차 영주 현지를 또 방문하고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직접 가서 봐야 또 정확한 방송이 가능해서 뭐 힐링도 할 겸 또 방송 취재도 할 겸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또 재판이 없었나 보네요. 어제 다행히. 노동절이어서 맞다. 어제 휴일이었죠. 사무실을 네. 다 닫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중 휴일 개념이 저는 없어서요. 네네. 주중의 휴일은 그냥 평일하고 똑같아서 이런 개념이 네네. 없어서. 네. 자, 어제 쉬셨고 이제 영주 선비문화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직접 취재를 하고 오셨는데, 네네. 네, 뭐 어디를 좀 다녀오셨나요? 예, 이게 일단 다가오는 5월 4일 토요일부터 5월 6일 월요일까지 3일간 영주시 문정둔치 및 수능면 선비촌 일대에서 영주 한국 선비문화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다녀오고 좀 여러 의문들이 풀리고 중요하고 재미있는 사실들도 알게 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감동까지 받았어요. 예, 감동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왜 영주가 선비 문화의 도시냐, 왜 이거를 자꾸 미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선비하고 유림 문화는 우리 경북 북부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이고 맞아요. 서원이나 유교 문화도 문화유산도 각 지역에 다 있는데 왜 영주가 특별할까? 이 점이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다 선비의 그렇죠. 도시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다. 저 훌륭한 분도 많으시고 한데 근데 왜 유독 영주가 이렇게 선비의 고장으로 그렇죠. 알려졌느냐? 그 점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주자학 하면은 흔히 안동의 태계 이항 선생님을 떠올릴 분이 많으실 거예요. 주자학. 예. 주자학 그게 뭐 성리학 예, 같은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자학 성리학하면 예. 퇴계 이황. 예. 그런데 이러한 주자학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대학자가 바로 회헌 안향 선생님입니다. 안양 선생. 예. 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럼요.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고 네. 우리나라 주자학의 아버지는 회헌 안향 선생님이라고 이건 공인된 사실인데요. 예. 이제 이게 학풍으로 보면은 이제 학맥이라고도 하는데요. 안향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주자학이 이어 내려오면서 고려시대 모곤 이색 그 제자인 정몽주, 정도전, 건근 등에게 이어지고 그 아래에 길제, 김숙자, 김종직 등으로 이어져 오고 그 밑에 이제 조식, 이황, 이희, 율곡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이 율곡에 율곡이. 예. 같은 분. 예. 그 이황의 제자로 또 우리 지역에 유성룡, 김성일 선생님이 계시고요. 지금 쭉 말씀하신 게 이제 그렇죠. 안양 선생부터 시작해서 쭉 계보가 예,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 정점에 이분들이- 안양 선생님이 이분들이 다 계십니다. 이제 주자학, 성리학 그렇죠. 연구했던 분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자학의 아버지인 안양 선생님께서의 고향이 영주입니다. 아, 예. 그리고 영주 숙수사터에서 지금 소수서원이 있는 곳인데요. 젊은 시절 공부를 하셨고 그 숙수사터에 지금의 소수서원이 건립되게 된 것입니다. 아, 지금 소수서원이 있는 곳이 예. 예전에 숙수사라는 절이었습니다. 절이었네요. 예. 여기서 이제 안양 선생이 젊었을 때 여기서 공부를 했다. 예, 또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소수서원이 이제 중종 때 이제 중종 한 36년 7년 이 정도의 풍기 군수로 주세붕이 부임을 하는데요. 주세붕 선생님께서.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곳 출신인 성리학자인 안양 선생님을 배양하는 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듬해 이렇게 해서 영정을 봉안하고 사당 동쪽에 백운동 서원을 설립했는데요. 이 백운동 서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아, 백운동 서원이 이거 예. 많이 들어보셨을 예, 겁니다. 당시에 이게? 백운동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건립을 했는데 이게 요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고등교육기관이고 사립학교니까 지방사립대학교라고 할 수 있죠. 아, 백운동 서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다. 예.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사립학교, 사립대학교. 그렇죠. 대학 고등교육기관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게 이때는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예. 이 안양 선생님을 참 이래 섬기고 또 우리가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참 위대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주인데요. 예. 또 이 소수서원이 백운동 서원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입니다. 아, 소수서원. 아, 예. 이건 참 입버릇처럼 예, 이렇게 예.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은 소수서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달달 있는데. 외웠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에 백운동 서원이 존재해 오다가 이제 사액 임금께서 현판을 내려줘서 공인을 해줬다는 의미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당시 임금이 명종 임금이었는데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닫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기폐지학 소위 수지의 뜻을 담은 그걸 소수로 이제 압축해서 결정한 겁니다. 무너진 유학을 다시 닫게 했다. 소수를 결정하고 이제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1550년 명종 5년이죠. 내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은 예. 명종 때, 그러니까 예. 현판을 이제 공인을 해준 거죠. 그렇죠. 국가에서 공인해준 최초의 서원이다. 사액서원이다. 사액 액자를 내려줬다. 액자를 내려줬다. 그 현판을 내려줬다. 그렇죠. 그 지금도 예. 가면은 명종 임금이 친필로 쓰신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그대로. 예, 그거 보시면.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사액이 됐냐면은 예. 당시 그 당시에 풍기 군수로 부임했던 게 누구냐면 태계 이항 선생님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풍기 군수 왜 주세붕은 백운동 서원을 백운동 서원을 만들었고 그 이황 후에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서
국가에 적극 건의해서 이 사액을 받게 된 거죠. 아, 퇴계 이황 선생님? 예. 풍기 군수도 또. 예, 풍기 군수 하셨어요. 이건 또 처음 들어봤네요. 굉장히 저도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 사액을 받게 된 게 이황 선생님께서 군수 때 이걸 해달라고 요청해서 되게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황 선생이 이제 저 건의를 했겠죠? 정부에 그렇죠. 이제 건의를 해서 여기 사액 좀 해달라. 그렇죠. 현판 좀 내려달라. 그래서 최초의 사액서원이 소수서원이 됐다. 그게 이황 선생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하시면 예. 그 알고 보시면 또 다르고 그래서 거기 소수서원의 현판 보면 이황 선생이 직접 쓰신 글씨도 있고 그런데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거 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예. 결국 최초로 우리나라에 주작을 도입한 안양 선생께서 공부를 하였던 곳이고 관향이고 예. 또 이분을 배양하기 위해서 서원을 세웠는데 그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고 또한 사액받은 것도 최초로 받았다는 점에서 선비 문화의 정수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차별이 있고요. 예. 그래서 2019년 7월 전국 8개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죠. 예, 예. 우리 경북 북부에는 뭐 이외에도 안동의 도산서원, 병산서원이 있습니다. 아, 이게 벌써 2019년인가요? 예. 이거 벌써 5년 지났어요? 예, 한국에 그렇습니다. 왜 서원해서 맞습니다. 전국에 이제 8개 서원 같이 맞습니다.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도산서원, 병산서원 그리고 영주의 소수서원. 소수서원 이렇게 세 가지. 화훼마을은 그거는 다른 유네스코입니다. 화훼마을 그거는 이제 또 예. 훨씬 전에 받았던 예, 유네스코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선비 문화의 고장이 맞고 또 매우 그렇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 그 아실 겁니다. 계유 정난으로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이제 수양대군이 실권을 잡고 그 뒤에 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수양대군과 영주가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이 있다. 악연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악연이? 다름이 아니라 세종의 또 다른 아들이었고 수양대군의 동생이자 단종의 삼촌이었던 금성대군이 이제 그 당시에 수능도후부에 유배를 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조가 이제 왕위를 찬탈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안들어서 수능부사 이보험과 함께 단종 복위를 깨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부 호변으로 이제 단종의 복위 거사가 실패했고요. 세조는 이제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하고 강원도 영월에 보냈고 보냈던 단종을 사사했고요. 이제 그 사약을 내렸다는 거죠. 이 영모를 주도한 금성대군에게는 사약을 내려 사사하고 모의에 가담한 수능부사 이보험은 참형에 처했는데요. 이후에 수능부 그 수능에 있는 주민들을 처형한 뒤 수능을 폐부하고 현으로 강등시키고 수능 주민 및 인근 30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혐의점을 뒤집어 뭐 처형했다 이런 이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그래서 일단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있습니다. 그 금성대군이 그 수능에 계실 때 단종 복위께 하다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 이때 수많은 주민들을 학살해서 이제 수능부를 가로지른 게 죽계천인데요. 온통 피로 밀들어서 이 막 핏물이 수리를 흘러가는데 이거를 이제 정축지변이라고 합니다. 정축년에 일어난 변인 건죠. 아, 예. 그래서 이 피가 흘러가다 멈춘 곳이라고 해서 지금도 영주에 있는 그 피끝 마을이란 지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피끝 마을. 진짜 그 말 그 피끝 마을입니다. 예. 그곳이 영주시 안정면 동촌 1리인데요. 예. 이게 또 그 소수소원 근처에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 또한 그 뒤에 숙종 때 한 200년 넘어서 이제 금성대군 이보험 그리고 충우 열사를 복원하고 모신 재단을 건립했는데 이게 소수소원 바로 옆에 있는 금성대군 신단입니다. 아, 소수소원 예, 바로 옆에?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가보실 만하다는 거죠. 금성대군 신단. 바로 붙어. 바로 거의 한 차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 차로 1분 거리에? 피끝마을도 다 그 주변에 그 모디기에 있는데요. 아, 다음에 소수소원 가면 그렇죠. 우리 안영재 변호사 여기 소개를 해줬으니까 그거 다 그 일대를 다 좀 둘러봐야겠네요. 다 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아, 예, 예. 그런데 이 신단이가 신을 모신 재단인데 왜 금성대군 신단일까요? 그러게요. 그건 당시 수능에서 금성대군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공식 명칭이 영주 금성대군 신단입니다. 그래서 뭐 세조의 왕위 찬탈에 많은 주민이 저항해서 단종 복위 운동을 깨하다가 수능부 전체가 폐부되고 많은 주민들이 죽음을 맞았는데요. 네. 그 정도로 충의의 정신이 배어 있는 곳이 수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왜 영주가
그 어떤 선비 문화의 고향인지 충의의 고장인지 좀 더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염두에 두시고 피끝마을, 소수서원, 금성대군 신단 등을 이번 축제에 방문해 보시면 매우 재미와 감동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기 뭐 소수서원 가면 네. 이쪽에 뭐 그 뭐라고 하나 안내판 같은 게 좀 있나요? 여기 뭐 피끝마을 절로 가고 뭐 이렇게. 소수서원에는 피끝마을이나 금성대군 신단에 대한 안내는 없는데 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내비에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예, 그걸 알면서 보시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거고요. 예. 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계유정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보통 계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난이는 이래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자로 보면 정난은 정자는 이제 바로잡다 평안하게 될 정자고 난이 난자 다시 말해서 계유난에 난리를 평안하게 바로잡았는 그걸 계유정난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좀 반대의 의미군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조의 입장에서 난을 바로잡았다. 예. 본인이 김성 조직이고 왕이 막 찬타로 이런 걸 계유정난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게 있고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뭐 그 정축지변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수능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 된 건데 이게 정축지변이 성공했으면 뭐 정축의거라든지 정축반적 이게 됐을 건데 하여튼 요게 그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고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게 소수서원은 잘 정비가 돼 있고 그 옆에 이제 뭐 선비촌도 있고 다 돼서 너무 아름답고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상대적으로 금성대군 신단이나 피끝마을에 대해서는 정비도 좀 거의 안 돼 있었고 홍보가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이런 오히려 금성대군 신단이나 피끝마을은 굉장한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요 점은 좀 더 이번 선비문화축제 때 잘 알려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우리 안영진 변호사 바쁘신 분이 저 영주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영주시 홍보대사라고. 야, 저는 뭐 제가 또 본관이 수능안 씨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또? 예. 영주시 수능면에 수능면이 그 수능안 씨가 그 수능입니다. 안철수 뭐 안중근 다 그거 수능안 씨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주작의 본거지이자 시작지 영주 또 충절의 고장 영주가 이래서 선비 문화의 고장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요. 이번 선비 문화 축제가 이런 정신도 전파하고 성황을 이루기를 지역 주민으로서 간절한 마음을 응원해 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소수서원 얘기할 때 이제 거기만 이제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금성대군 신단과 피끝마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알아두고 가면 좋겠다라는. 자, 왜 영주가 선비의 고장인지 오늘 또 현직 변호사가 또 이런 조사를 또 직접 가서 또 해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1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부터죠. 문경 찻사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는데요. 2024 문경 찻사발 축제 축제 추진위원회 김선식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선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문경 찻사발 축제가 지난 27일 개막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이제 6일까지 이어지는데, 네, 자, 많은 맞습니다. 방문객이 이제 다녀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네. 주말과 휴일에만 6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까지 합치면 10만이 아마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죠. 그래요. 주말 휴일에 6만 그리고 월화수 다 합쳐서 한 10만. 그렇죠. 훨씬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습니까? 예. 네. 정말 많이들 찾아오셨네. 뭐 이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저희는 더 많은 인원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 욕심이 과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워낙 준비도 많이 했고 저희 시장님이야 또 저희 추진위원회 또 관리공단 전부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상은 조금 더 기대를 했지만 거기에는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이미 10만여 명이 다녀가고 있는 문경 찻사발 축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주변에 뭐 안동, 영주 등등 해서 축제가 확 몰려 있잖아요. 이번 주가. 네. 이게 혹시 축제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분산돼서 도움이 되나요? 한꺼번에 열리는 게? 저희 그 찻사발 축제라고 하면 저희가 벌써 대표 축제를 2번이나 했고요. 그렇죠. 한국 대한민국 최고 대표 축제를. 예.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으니 대표 명예 축제로 저희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 마당에 아마 경상북도에서 최고의 예산을 가지고 최고의 관광객을 가지는 축제다 보니까 뭐 안동의 차전 축제, 예천의 활축제 이제 많이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같이 어떤 관광객들이 거기도 보고 찻사발도 본다는 어떤 이런 묶어서 가는 여행을 지금 유행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쪽에서 저희 찻사발 축제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윈윈하는 우리 지역 축제가 되겠군요. 예. 자, 여러 이제 행사와 이벤트가 이제 찻사발 축제에서 열리고 있는데 특히 관객들이 좋아하신 호응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행사나 이벤트가 어떤 게 있었나요? 바로 요번에 우리가 많이 소개하고 있는 커피 사발이죠. 커피 사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생활닭이 다완이라 그래서 비싼 다완을 가지고 생활닭을 시켰듯이 요번엔 이 다완을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는 다완을 개발한 게 바로 커피 사발입니다. 두께, 무게, 입구의 크기 이런 것들을 전부 과학적으로 실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커피를 마셨을 때 기존에 있는 머그잔, 대한민국 어디 가든 머그잔은 다 있지만 커피 사발은 아마 대한민국 문경이 처음일 걸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축제 대표적으로 미는 이제 아이템이 바로 커피 사발. 그렇죠. 커피잔, 머그잔식으로. 그렇죠. 머그잔은 아닌데 머그잔을 조금 더 개발하고 개성이 있는 나만의 커피잔을 만드는 게 바로 커피 사발이고요. 이거 커피 사발을 직접 또 체험해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 젊은 문경에서 최고의 커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 작가들을 초빙을 해서 커피 페스티벌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천일이라는 최고의 레트로 커피숍을 우리가 좀 부탁을 해서 청년 사업가죠 해서 국악과 어우러지는 커피 사발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캠핑에서 즐길 수 있는 커피를 또 만들었고 다음에는 또 다른 커피 이벤트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사람들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최고의 기점으로 꼽고 있는 게 바로 광화문 입구에 설치한 대형 미디어 아트
LED 비전이죠. 그래서 예. 여기에 모든 관련된 도자기와 관련된 예전에는 도자기 가마에서 불을 떼는 가마가 직접 설치해서 불을 떼었지만 이게 환경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볼거리가 좀 그래서 미디어 아트에다가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자기 제작 과정, 문경의 역사, 찻사발의 역사, 또 문경에 가볼 만한 곳, 대한민국의 중에서도 문경에 가볼 만한 곳을 한눈에 볼 수 있듯이 미디어 아트로 계속 끊임없이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아마 우리나라 축제 중에서도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자, 축제장에 오신 그 방문객들 반응이 궁금한데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던가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축제는 보지 못했어요. 이런 사발에다가 커피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는 저희 축제 중에 제일 또 백미는 뭔가 하면 우리 문경 그 시에 문경읍에 우리 그 시장님이 이제 더본코리아를 외식업 그 기술센터를 개발해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 백종원 그 회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개발센터죠. 그 개발센터에서 이제 저희 거기에 돼지국밥이라는 약돌 돼지국밥이라는 어떤 그 만드는데 뭐 그 아이 폭발적이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 그 세제 상인회 쪽에서도 이제 그에 걸맞게 전통 있는 음식을 선보이는데 아주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먹거리가 있는 축제가 최고 아닙니까?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즐거운 축제를 지금 되고 있고 어린애들도 지금 어린이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린애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물고기를 열대어를 풀에 붓고 잡는 이동하는 어떤 그런 축제 또 어린애들 와서 도자기에 관련된 축제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손잡고 와서 꼭 축제 하나를 체험을 하나 하고 가는 이런 그 순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와서 보면 뭐 뛰어다닙니다 거의. 네,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하나 하고 나면 우리가 뭘 주는가 하면 어린애들한테는 솔드아웃 되기 전에 문경 찻잔을 하나씩 우리가 주고 있고 그냥 또 그거보다 그렇죠. 또 최고의 마지막에 저희 히트는 바로 뭔가 하면 원픽 패스권입니다. 원픽 패스권이요? 그렇지. 이 패스권 하나만 가지면 축제를 다 즐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약 한 6가지 정도의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만의 차 마시기 찻잔을 한 3만 원 상당 찻잔을 하나 증정을 합니다. 도자기 조합에서. 그럼 그 찻잔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차를 먹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마어마한 금액의 황금 사발 황금 찻잔을 2개를 추첨을 할 수 있는 추첨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문경의 여러 가지 어떤 놀이시설을 반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 가면 어디에든지 무료 차를 먹을 수 있는 차 시험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거의 실비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그 인터넷과 모바일로 판매를 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뭐 과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굳이 뭐 비싼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이 패스권 하나 가지고 문경의 축제를 다 즐기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올해 문경 찻사발 축제 가실 때는 아까 원픽 패스권이라고 하셨나요? 원픽 패스권. 원픽 패스권. 이거 하나 사서 가시고 직전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거 하나 딱 챙겨서 가시면 이제 모두 축제 그 내용들을 다 즐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끝장이죠. 자, 문경 도자기 유래에 대해서 이걸 좀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8대째 도자기를 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저희 문경은 제일 특징 한 가지가 다완의 고장이지만 무엇보다도 멱이 끊기지 않은 쉽게 얘기하면 멱이 끊기지 않았다는 거는 전라도 이천, 경기도 이천, 전라도 강진처럼 끊겨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도자기 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전통 가마로 모든 축제를 지금 오시는 모든 도자기들이 전통 가마로 구운 도자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문경 도자기는 전통 장작가마 도자기 축제 요걸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렇군요. 역사적으로 맥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전통 방식으로 구운 전통 망댕이 가마라 그러나요? 망댕이 가마에서 다 구워낸 그런 그렇죠. 도자기를 보실 수가 있고 문경 찻사발 축제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문경 찻사발 도자기만의 축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사과 축제도 열리고 한우 축제도 열리지만 문경 도자기는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효과는 이 장작가마를 볼 수 있는 공간들이 한 곳에 몰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경시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을 하면서 그 이동 기간 중에도 모든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오시게 됨으로써
우리 전광판에 보면 LED 미디어 아트에 보면 문경의 모든 사과나 오미자 이런 것들을 한눈에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경제 효과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뭐 어떤 환산할 수 없는 문경 경제를 시작을 하는 어떤 이런 축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액수를 환산하겠지만 요번에는 아마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확대되는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네. 자, 위원장님. 네. 예. 전화 상태 잠깐 끊겼었는데.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네. 자, 경제적 효과도 아주 상당하다는 말씀 들었고, 자, 문경 도자기, 문경 찻사발, 이제는 뭐 하나의 산업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렇죠, 문경 도자기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산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변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문경 도자기는 성공할 길이 예전에는 아주 비싼 도자기로 정평이 날 수 있었죠. 맞아요. 예. 근데 저희 이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생활 도자기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갔습니다. 뭔가 하면 문경 도자기는 생활 도자기가 아니면 세계화가 될 수가 없는 구조에 처해져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문경의 최고 명품인 삿사발을 이용한 생활 도자기를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고 개발하고 더더군다나 그런 거를 가스로 굽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장작감으로 완성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입자들이 도자기 표면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리작용이 좋은 도자기를 세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회만 가진다면 저희들은 최고로 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문경 도자 산업은 다른 산업 도자하고 틀리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산업 도자기는 기계나 가스를 사용하지만 저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장작가마, 전통 가마. 장작가마로 도자기를 구워서 생활자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아마 양은 조금 줄어들을지 몰라도 뭐 1년씩 기다리는 이런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미래도 밝고요. 우리 젊은 작가들도 문경으로 오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양질의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타운을 우리 시장님께서 만들어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준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 도자 산업은 어느 도자 산업보다 밝다는 얘기. 그 이유는 바로 장작가마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주 그냥 문경사냥 꽉 찰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초대의 말씀 함께 좀 전해주시죠. 자, 초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우리 문경 찻사발 축제를 보러 오시면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커피 사발을 접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트장에서 이루어지는 보기 좋은 풍광을 한눈에 느껴갈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경 도자기 축제로 오시면 굉장한 행복이 따를 겁니다. 문경 도자기 축제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통 망댕이 가마만큼이나 아주 구수한 말씀 주신 우리 감사합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 김선식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순전해 주세요. 네, 수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지난 4.10 총선을 통해서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인미의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미입니다. 예, 자, 21대 국회가 5월 30일까지인가요? 29일까지요. 29일까지가 21대 국회고, 그럼 22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바로 30일부터. 시작하나요? 네네. 바로 시작하는군요. 다음 날에.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는 건데, 지금 뭐 서울에 집은 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집은 저희 아들이 있어서 그 집에 얹혀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드님이 서울 살고 있어서 같이 사시는 거고요. 자,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는 좀 많이 바빴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회의장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먼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 후보들하고 원내대표 후보자들하고 한 명씩 저희가 간담회를 계속 가졌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정견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21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법안들 중에서 22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현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위의 의원실에 계셨던 분들하고 만나서 그 법안들 점검을 했고 오늘도 토론회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원전 안전을 위한 22대 국회 과제 연속 세미나 이래서 오늘 이거 제가 이제 공동 주최로 제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연구 모임에 세 군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 소멸 대응과 관련된 이제 의원 연구 모임을 만들려고 이제 다른 정당의 의원, 그 다음에 저희 민주당 내에서 저기 전남 쪽의 의원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연구 모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했고요. 아이고, 좀 바빴지요? 바쁘시네. 우리가 왜 저 대통령도 선출하고 나면 한 두어 달 인수위 과정이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이거 똑같군요. 한 두어 달을 조금 안 되지만 이 준비 과정이 더 바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선인들. 그렇죠. 뭐 21대 국회가 늘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의석은 많았는데 왜 제대로 통과된 법안이 없냐. 뭐 이런 비판들 많았는데 아무래도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법안들은 정리를 해서 22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참, 그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저 민주당 합당? 네, 오늘 합당했어요. 합당 결정, 의결만 한 겁니까? 아니면 합당 그 과정 다 마무리한 겁니까? 예, 다 의결하면 사실 바로 그 시간부터.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선된 사람이 14명인데 그중에 이제 기본소득당, 시민사회당, 진보당 이렇게 해서 이 각 당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되었던 서미화, 김윤 두 사람까지 해서 저희 10명이 이제 민주당으로 합당이 된 거죠. 아, 그렇게 되나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총 14명이 당선됐는데 기본소득당 1명 있고 3인당 1명 있고 진보당이 2명이 있군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사회 2명,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계열 해서 모두 이제 14명.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란 말은 쓰지 말아야겠군요. 그럼 민주당 소속. 이제 당원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아까 21대 국회에서 별로 통과된 법안 없다고 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렇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제 여야 합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태원 참사는. 이게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지 않습니까? 독소 조항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건데 이번에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이 유가족들도 이게 수정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조사하는 데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하니 일단은 특조위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합의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셔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한 7개월 만에 이게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원래대로 하면 그 원래는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의원 9명에다가 기존에는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특조위원 3명을 추천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가족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 국민의힘에서 호소했고, 그래서 유가족들의 동의하에 수정안에서는 여야간 협의로만 이렇게 특조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권조사하는 내용이 삭제가 됐고요. 특조위가 구성이 되면 1년 이내에 그리고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면서 이 조사 기간을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족들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렇네요.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유가족들이 삼보 이렇게 오체 투지 하셨죠.
하면서 거리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싸워왔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이것이 통과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참 그 유족들의 그 절절한 마음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요구했던 요구안 중에서 많이 유족들이 좀 양보를 한 그런 수정안을 그렇죠. 유족들이 많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 오늘 관심이 많이 간 게 이제 최해병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민주당 이제 주도를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퇴장을 했고 김웅 의원 한 명만 남아서 이제 찬성표를 던졌고 그래서 168대 0으로 해서 찬반 투표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 전후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생방은 못 보고 이후에 녹화된 것들을 쭉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자마자 예비역 연대 회원들, 그러니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 여기 회원들 한 20명이 방청석에 있었거든요. 예, 봤습니다. 예, 거기 참석했던 나이 많은 예비역 들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김규현 예비역하고 변호사 울더라고요. 울면서 경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거수 경례 다 일어나서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막 뭉클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이제서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참 뭉클하고 짠하기도 하고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는 오늘 의안에 상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였어요. 예, 의안에 이게 올라가 있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여는 것에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원래 의안에는 올라가 있지 않았는데 이제 회의 의사 일정 조정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에서 의안 상정을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다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합의해 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작년에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었고 18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이후에 지난달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리를 안 하면 국회의장이 4일부터 외국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나간다고. 네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처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국회의장은 합의는 없었으나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미뤄둘 수도 없고 이것을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의장이 결정을 함으로써 이게 표결에 붙여진 건데요. 이것에 반발해서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을 한 거고. 근데 다들 평가가 그래요.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19% 정도만 이제 반대 여론이 있고 나머지 한 70% 넘는 국민들은 5월 중에 안으로 이 특검법안이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왜 이 최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특검이 조속적으로 꾸려져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는지를 대통령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 건지를.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오늘 오후에 바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거는 이 특검법 표결 처리는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 이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의를 거슬렀다라면서 이건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다. 이렇게 아주 맹비난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즉각. 이렇게 되면은 이거 거부권 행사는 거의 100%겠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면.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건데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에서는 다시 이것을 제의 요구를 할 거고 그래서 28일 본회의가 열렸을 때
저희는 다시 이것을 표결에 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28일 날짜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마 그때쯤이 되면 이때밖에 못 국회의장이 하겠군요. 국회의장이 외국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안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그 각오가 지금 민주당에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에서 한 20석 가량이 이게 찬성으로 넘어와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국민들이 최혜병 특검법안에 대해서 지지 여론이 높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도 저는 대통령한테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대통령이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문제는 이게 받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이것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산이거든요. 22대 국회에서 저는 이게 다시 그러니까 21대에서 처리 안 되면 22대에서 다시 올라올 텐데. 그렇죠. 전 그때는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통과될 거다. 네, 이게 궁지에 몰려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간 다음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 서로 간의 정치적 명분도 잃어버리는 거고. 네. 저는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까운 게 이번 월요일에는 영수회담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게 이태원 특검,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채 양명주 해서 세 가지 특검 중에 지금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바로 대통령 본인과 본인 가족 연관된 그런 특검이고 이태원 특검은 물론 어떤 도의적인 책임 이런 건 있지만 직접적인 본인과 가족이 연관된 특검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수정 아니긴 하지만 이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갈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죠. 이게 최혜병 특검의 경우는 요즘 이제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로 보면 이것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가 분명하고 그것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만약에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대통령은 더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정치를 풀어나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한 발 좀 멀찍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런 게 보이는데 그 본인의 일은 글쎄 지금 당장은 그게 그렇게 안 보이니까 나중에 또 지나고 나서 그때 그럴 걸 하는 그런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끝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일은 최악의 상태에서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저런 판단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수회담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통령이 정치와 관련돼서 경험이 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을 때 정치를 빠르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기존의 정치판에서 신세진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의원님, 여기까지만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까지 민주당 임미애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